경제 신문을 읽어줘.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부동산, 경제, 금융, 주식, 종합면. 부동산부터 대출 쉽고 중형 못지않은 평면 2030 소형 아파트로 몰린다. 올 1분기 수도권 매수자 절반이 소형 아파트 선택. 1인 가구 확대, 젊은 세대 수요 증가로 거래 늘며 가격 오름세. 내부 설계, 기술 발전, 공간 효율 높아져 청약 시장에서도 인기. 올 1분기 수도권 아파트 매수자의 절반가량은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아파트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 증가와 집값 상승에 따른 패닉 바잉 현상으로 2030 젊은 세대들이 내 집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서다. 대부분 규제 지역인 수도권에서 비교적 대출이 쉬운 소형 아파트가 매수 타깃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가구 분화가 지속되는 만큼 소형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집값 상승도 상대적으로 몸값이 가벼운 소형 아파트에 대한 관심을 높인 요인으로 꼽힌다. 아파트 내부 설계 기술이 발전하면서 소형 아파트도 공간 효율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소형 아파트에도 4베이 판상형 구조가 적용되고 있다. 서비스 면적을 적용해 발코니 확장, 실사용 면적이 크게 넓어지고 있다. 또 안방 드레스룸과 팬트리 등 중형 못지않은 수납 공간을 갖추는 추세다. 다음 경제금융 주식. 6월은 대형주의 시간, 삼성전자 아모레 탑픽. 삼성증권은 이익 모멘텀 커져 대형주 랠리 기대해 볼 때. 한투에서는 차, 유통, 금융에 관심 가져야. 미래에셋은 수익성 개선폭이 좌우. YG 엔터테인먼트랑 현대백화점이랑 호텔신라 주목. 코스피 지수가 5월 내내 3100에서 3200 박스권에 갇혀 있었다. 인플레이션 우려, 외국인 매도세에 인한 수급 불안, 주도주 변경에 따른 순환매 등이 원인이었다. 개인 투자자들로선 투자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았다. 6월에도 투자셈법은 복잡할 전망이다. 테이퍼링 리스크, 업종별 이익 차별화, 거래대금 감소세 등 고려해야 할 변수가 여럿이기 때문이다. 하반기 시장을 대비해야 할 시간으로 삼아야 한다는 시각이 많다. 증권사들은 6월과 하반기 투자 대응 전략을 속속 내놓고 있다. 31일 코스피 지수는 0.48% 오른 3203.92의 거래를 마쳤다. 5월을 3227로 시작한 코스피 지수는 5월 10일 3249까지 올랐지만 13일 3122로 주저앉는 등 요동쳤다.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강세를 보였다는 점이 대형주를 중심으로 투자하는 투자들의 고민을 깊게 했다. 6월에도 이 같은 변동성 장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문제는 주도주다. 5월까지가 중소형주의 무대였다면 6월에는 대형주 약진을 전망하는 시각이 많다. 신승진 삼성증권연구원은 박스권 장세 원인은 정보기술과 자동차 등 대형주들의 실적 피크아웃 우려 때문이었지만 이익의 질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이익 모멘텀이 커지면서 대형주의 상승 랠리를 기대해 볼 때라고 진단했다. 주요 증권사들이 6월 관심 종목으로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줄줄이 꼽은 이유다. 경기민감주 비중을 유지하되 투자 대상을 더 넓히라는 조언도 나온다. 한국투자증권은 경기소비재, 자동차 유통과 금융, 은행, 증권주를 6월 유망업종으로 추천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 성장주로의 이동은 4분기 테이퍼링 신호가 본격 나타나야만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에너지 소재 관련주는 하반기 영업이익이 상반기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로 인한 기저 효과로 전년 대비로는 오르지만 이익 증가 모멘텀이 갈수록 약해진다는 얘기다. 유명간 미래에셋증권연구원은 과거 실적 장세를 보면 수익성 개선폭이 결국 주가를 좌우했다며 내년에도 올해 대비 영업이익 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은 YG 엔터테인먼트, 현대백화점, 아모레퍼시픽, 포스코케미칼, 현대건설 등이라고 분석했다. 20대 남자 중소형주 투자 수익률 낮아 우량주 묻어둔 5060은 50%대.
젊은 층 대박 노리고 변동성 큰 레버리지 고퍼스 등 베팅, 잦은 거래로 손실의 수수료까지 최근 6개월은 마이너스, 장타족들은 삼성전자, 카카오 등 선호, 100% 넘는 수익도. 제 후배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인버스 레버리지 많이 써서 한 수익률 마이너스 10% 정도 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지난해 가장 쉽게 보고 들을 수 있었던 스토리 가운데 하나가 주식 투자 성공기였다. 하지만 올해는 이 성공 후일담이 자취를 감췄다. 첫 주식 투자 이후 들떠있던 주부 투자자도 일확천금의 꿈을 품고 베팅에 나섰던 젊은 개미들도 요즘 상황은 그다지 좋지 않다. 주가가 3000에서 3200선에서 횡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30대 투자자 A씨는 최근 1년 수익률이 마이너스 80%에 달한다. 변동성이 큰 코스닥 바이오주, 레버리지, 인버스 상장지수 펀드나 테마주를 위주로 투자하며 한때 큰 수익을 냈지만 점차 타이밍이 어긋나며 수익률이 나빠졌다. 종목 분석 없이 각종 테마와 운에 기대했던 A씨의 월 평균 회전율은 500%, 종목을 바꿀수록 수렁에 빠지기 시작했다. A씨와 같은 단타족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미래에셋증권 데이터랩 팀을 통해 고객 93만 명 주식 회전율의 수익률과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모습을 고스란히 담겨있다. 주식 회전율이 300% 이상인 20대 단타족은 최근 1년간 6.9%, 6개월 수익률은 마이너스 2.4%로 나타났다. 지난해 돈을 번 사람들은 주가가 횡보하자 올 들어 마음이 급해졌다. 이들이 가장 많이 매매한 종목은 코덱스 레버리지 ETF였다. 코스피 200 지수 상승분의 2배 수익률을 거두는 상품이다. 과도한 자신감이 확은 단타족이 저조한 수익을 낸 사례는 과거에도 숱하게 많았다. 하나투자증권이 5년 전 발표한 회전율과 수익률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것 역시 결과는 같았다. 다음 종합면 반도체 차 헐헐 수출 석 달째 사상 최고치 15개 품목 중 12개가 두 자릿수 상승 반도체 30개월 만에 100억 불 돌파 차는 93.7%, 석유화학 95% 급증 환경연에서는 하반기 전망은 흐림, 원화 강세, 세계교육 위축 등 변수 업종 기업별 K자 양극화 우려 5월 수출 32년 내 최대폭 증가 올 1월에서 5월 누적 수출액이 2,484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같은 실적은 사상 처음으로 연간 수출액 6천억 달러를 돌파했던 2018년의 흐름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세계 경기 회복세와 맞물려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제품 등 주력 품목들이 올 들어 매달 기록적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수출이 올해 4% 안팎의 경제의 성장률을 떠받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원화 강세 압박과 인플레이션 현실화에 따른 주요국의 소비 위축 등 하반기 글로벌 수출 시장을 위협할 변수가 상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환율 리스크 등을 이유로 향후 수출 경계를 어둡게 보는 국내 수출 기업도 적지 않다. 원화가 계속 강세가 된다는 그런 추세에 있으면 외국인들이 거기에 환 해지를 통해서 주가 주식은 올라갈 수가 있는데 원화가 강세되면 그만큼 수출 업체에서는 수출을 하기가 힘들겠죠. 다음 코로나 기저효과 넘는 폭발적 증가세 수출은 지난 3개월 3월에서 5월 연속 월별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1월에서 5월 누적 총 수출액과 하루 평균 수출액도 역대 모두 1위다. 이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기저효과에 더해 글로벌 경기가 되살아나면서 국내 주력 산업의 수출액이 크게 증가한 결과로 분석된다. 지난달 주력 수출 15개 품목 중 선박을 제외한 14개가 전년보다 수출액이 늘었다. 이 가운데 차 부품, 석유 제품, 석유화학, 자동차, 가전 등 12개는 두 자릿수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정부는 이 같은 현재와 같은 수출 증가세가 하반기에도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WTO 발표에 따르면 주요 10대국의 올해 1분기 수출이 모두 증가세로 전환하는 등 글로벌 경기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주요국의 투자 및
생산활동 재개를 보여주는 중간재 수출이 작년 5월 43.6% 감소해서 올해 5월 77% 증가로 전환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중간재는 올해 우리 수출의 30에서 40%를 차지하는 글로벌 경기 민감 품목이라며 중간재가 호조세로 들어선 것은 향후 우리 수출의 청신호라고 설명했다. 이날 한경연이 수출 주력 기업 150개를 대상으로 실시해 발표한 2021 하반기 수출 전망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이 하반기 수출이 전년 대비 감소할 것이라고 답했다. 세계교역 위축, 수출 대상국의 경제 상황 악화, 원화 강세로 인한 가격 경쟁력 악화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한경영 관계자는 수출화에서도 업종과 기업별로 실적이 갈라지는 K자형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두 번째, 수요 폭발에 자고 나면 오르는 유가, 2년 만에 $70 돌파, WTI, 서부 텍사스 중진류, 브렌트유 상승 랠리, 각국 경제 재개 속도 내는데 산유국 당장 증산은 어렵다. 미 원유 재고도 1년 만에 최저. 경기 회복 빨라 $80대도 가능. 이란 핵 합의 타결이 주요 변수. 지난달 31일 메모리얼 데이. 연휴를 맞아 자동차 여행을 떠난 상당수 미국인은 치솟는 경비 때문에 속을 태워야 했다. 무엇보다 휘발유 가격이 단기간에 너무 많이 뛴 탓에 CNN 등 현지 언론의 설명이다. 미국 자동차 협회에 따르면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은 지난달 기준 갤런당 3.8리터, 평균 3.04달러로 $2를 밑돌던 1년 전보다 60% 넘게 급등했다. 2년 14년 이후 7년 만에 최고치다. 경제 재개 후 급등세 탄 유가. 국제 유가가 최근 들어 무섭게 뛰고 있다. 지난달 27일까지 5거래일 연속 상승한 데 이어 이달 1일엔 전장 대비 2.1% 오른 배럴당 67.72달러로 마감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체결된 서부 텍사스 원유 7월물 가격 기준이다. 2018년 10월 이후 2년 7개월 만에 최고가다. 주요 변수는 산유국인 이란의 핵 합의 타결 여부가 꼽힌다. 타결 후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풀면 이란산 원유가 대거 하루에 최대 65만 배럴 대거 시장에 풀릴 수 있기 때문이다.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재봉쇄 가능성도 남아있다. 고유가가 미국 등 주요국 물가를 자극하면서 조기 긴축을 압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의 지난 4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작년과 같은 기간보다 4.2% 급등해 13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세 번째, 페드. 회사채 ETF 연내 모두 팔겠다. 네, 이거 발표 때문에 지난밤에 미국 나스닥 지수가 1% 정도 급락을 했고, S&P는 조금밖에 별 큰 차이가 없었는데, 한국 지수도 지금 보니까 왔다 갔다 많이 변동이 되고 있고 좋게 시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총 137억 달러 규모 전량 매각. 파월 작년엔 만기 보유 원칙. 1년 만에 자금 회수로 입장받고 시장에선 긴축 전환 신호탄 촉각. 페드는 통화 정책과 무관 강조. 미국 중앙은행이 지난해 3월 팬데믹 직후 유동성 공급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사들였던 회사채와 상장지수 펀드를 모두 팔기로 했다. 기업, 채권 시장이 충분히 안정을 되찾았다는 판단에서다. 통화당국이 본격적인 긴축 정책을 전환하는 신호탄이란 분석이 나온다. 만기 보유에서 매각 태도 바꾼 당국. 페드는 2일 뉴욕 증시 마감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작년 유통시장 기업 신용기구를 통해 사들인 회사채와 ETF 등 자산을 올해 전량 매각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페드는 지난해 팬데믹이 발생하자 재무부의 자금 지원을 통해 사상 처음으로 회사채 등을 유통시장에서 매입하기 시작했다. 페드가 무제한 신용 매입에 나섰다는 심리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우량 채권은 물론 비우량 채권 금리까지 안정을 되찾았다. 회사채 발행 시장은 작년 하반기에 역대 최대 규모 기록을 다시 썼다. 현재 페드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채는 52억 1천만 달러, ETF는 85억 6천만 달러치다.
총 137억 7천만 달러 규모다. 회사채엔 월풀과 월마트, 비자카드 등이 포함되어 있다. ETF는 자산운용사, 뱅카드 등 단기 회사채 상품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90%는 시장이 불안정했던 작년 5월에서 7월에 매입한 물량이다. 지난해 말 재무부가 SMCCF를 포함한 비상대출 프로그램의 연장을 거부한 뒤 페드의 추가 매입은 중단된 상태였다. 하지만 통화당국이 자산 매각을 통한 유동성 회수에 나선다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채 등 자산 매입액을 줄여나가는 테이퍼링 시기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조치이기 때문이다. 페드는 매달 1200달러치 국채 MBS를 사들여 왔기 때문에 조만간 매입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왔다. 또 제롬 파월 페드 의장은 작년 6월 의회 청문회에서 회사채를 매각하지 않고 만기까지 보유하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페드가 태도를 바꿔 중도의 자금 회수에 나서기로 했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페드 관계자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회사채 매각 결정이 통화정책 기조 변화와는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베이지북은 인건비가 물가 자극이라고 얘기했고, 페드는 이날 베이지북을 통해 경기 회복 및 물가 상승 속도가 다소 빨라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경기 회복 및 물가 상승은 긴축 질환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베이지북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위원들이 시장 경기 상황을 판단하는 기초보고서다. 차기 FOMC는 오는 15일에서 16일에 열린다. 시장의 관심은 4일 공개되는 5월 고용보고서에 쏠리고 있다. 물가가 뛴 상황에서 고용 회복세까지 확인될 경우 긴축 압력이 거셀 수 있어서다. 페드가 올 7월 또는 9월 FOMC나 8월 잭슨홀 미팅에서 테이퍼링을 공식 논의하고 내년부터 긴축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